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완벽함의 상징이었다. 아름답고 능력 있으며 거대 그룹의 상속자와 결혼한 여자. 아나운서 한서연, 모두가 꿈꾸는 삶을 사는 그녀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황금빛 감옥 속에서 그녀의 심장이 고독과 공허한 맹세들로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 화려한 파티가 한창인 밤, 눈부신 플래시, 세례와 터져나오는 샴페인 소리. 웃음과 축하가 가득한 공간에서 한서연은 권력 있는 남편 권지한의 옆에서 찬란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마주친 한 시선, 은밀한 몸짓, 그리고 어두운 비밀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운명의 순간이었다. 서연의 완벽한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며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이 결혼은 한편의 연극이었고 그녀의 심장은 금지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배신의 대가가 그녀를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이 위험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당신은 계산, 욕망, 그리고 파멸로 가득 찬 그녀의 모든 발걸음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차민준 PD의 목소리는 위험한 꿀처럼 귓가에 스며들었다. 슬픔은 서연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네요. 한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심장이 예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늘 들어오던 칭찬과는 결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언어.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점심이나 하죠, 서연 씨. 새로 들어갈 프로그램 관련해서 할 얘기도 있고요. 차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돌렸다. 그의 능숙함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란 핑계는 거절하기엔 너무나 완벽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거절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방송국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평소라면 결코 오지 않았을 그런 곳. 그곳에서 차민주는 일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의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카메라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중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까지. 그는 마치 서연의 일기장을 훔쳐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다. 처음이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 준 것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고 있었다.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공허함, 남편 권지한의 무관심, 화려함 속에 가려진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서연 씨가 신입일 때부터 지켜봤어요. 차민준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짙고 모호했다. 그때부터 알았죠. 저 사람은 언젠가 크게 될 거라고. 제가 신입일 때요. 저희 부서가 달랐을 텐데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묻자 그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 알 수 없는 과거의 연결고리는 서연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였다. 차민준이 와인잔을 옮기다 실수로 서연의 손등위로 붉은 와인을 쏟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놀란 척하며 냅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붉게 물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길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목 안쪽에 여린 살을 스치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이는 것을 느꼈다. 우연을 가장한 명백한 유혹이었다. 방송국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늦은 오후를 향하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둘 사이에는 아슬아슬한 침묵이 흘렀다. 보여줄 게 있는데. 서연의 사무실 앞에서 차민준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제 편집실로 잠깐 오시죠. 아주 특별한 영상입니다. 그의 개인 편집실은 어둡고 아늑했다. 여러 개의 모니터 불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익숙하게 문을 닫았다. 그는 업무 자료가 아닌 서연이 10년 전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 찍혔던 낡은 영상을 틀었다. 화면 속 앳된 모습의 서연이 긴장한 채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난 서연 씨의 팬이었어요. 이 재능, 이 열정. 남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난 진짜를 봤죠. 그의 칭찬은 심장을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남편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인정. 서연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진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숨결에 섞여들었다. 공기는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졌다. 그가 다시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서연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잠갔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여기선 아무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요. 편집실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 위로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서는 두 사람의 검은 실루엣이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거울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위험한 비밀이 담겨 반짝이고 있었다. 어젯밤 차민준의 편집실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여자를 깨웠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밑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와 설렘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중독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작은 일탈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는 듯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벼랑 끝에서 추는 아슬아슬한 춤사위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방송국이라는 거대한 무대 뒤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격렬하게 타올랐다.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에서의 짧고 깊은 입맞춤은 스릴 넘쳤고 서로에게만 의미를 갖는 암호 같은 문자 메시지는 그들만의 언어가 되었다. 3분기 시청률 보고서 검토 필요라는 메시지는 오늘 밤 늘 만나던 그곳에서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가명으로 예약된 도심의 부티크 호텔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그들의 도피처였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점점 더 대담하고 무모해졌다. 죄책감은 점차 쾌감으로 변질되었고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자극하는 향신료가 되었다. 한서연은 변했다. 그녀는 주말 오후 일부러 남편의 카드를 들고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으로 향했다. 이건 내 몫이야. 당연한 권리지.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과감한 디자인의 원피스 대신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립스틱 색은 전보다 훨씬 붉어졌고 향수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에서 관능적인 머스크 향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변화는 동료들의 레이더에 즉시 포착되었다. 아나운서실에서는 그녀를 둘러싼 조심스러운 수군거림, 즉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 아나운서,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 꼭 연애하는 사람 같아. 한 후배 아나운서의 말에 다른 동료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특히 차민준 PD님이랑 같이 있을 때 보면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동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아슬아슬한 쾌감 속에서 애써 그것을 외면했다. 그들의 시선은 오히려 자신이 아직 여자로서 매력적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권지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SBC의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박진우였다. 그는 지안과 대학 시절부터 15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로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당연히 참석했다. 진우에게 지안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형제였다. 진우는 타고나길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십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서연의 미묘한 변화와 그녀와 차민준 PD 사이에 흐르는 이상,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스치는 둘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의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비밀을 공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밀하고도 끈적한 신호였다. 진우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지안이의 아내인데 설마. 진우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급히 걸어오던 서연이 누군가와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파우치를 떨어뜨렸다. 립스틱, 콤팩트 같은 화장품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진우가 급히 다가가 줍는 것을 돕는 순간 그의 눈에 유독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은으로 만든 작은 여우 모양의 열쇠고리였다.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디자인. 진우는 미간을 짚었다. 저건 분명 차민준 PD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봤던 것이다. 그는 며칠 전원고 때문에 민준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 그가 펜꽂이 옆에 놓인 그 여우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민준은 그걸 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거요. 진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열쇠고리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그것을 받아 서둘러 파우치에 넣었.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의심은 이제 차가운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연말 SBC 방송국의 모든 직원이 모이는 화려한 송년회가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터지는 샴페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축제 분위기였다. 서연과 민주는 일부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진우의 눈은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멀찍이 서 두 사람이 사람들 눈을 피해 주고받는 은밀한 시선을, 술잔을 핑계로 스치는 손길을 모두 지켜보았다.
위선자들. 진우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연애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다. 테이블 밑으로 차민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진우는 보았다. 그의 손이 서연의 손에 무언가를 건네는 아주 짧은 순간 금속성의 무언가가 차갑게 빛나는 듯했다. 호텔 방 열쇠. 진우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민준의 오만한 미소와 짧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는 서연의 얼굴. 그것은 완벽한 공모였다. 진우는 위스키 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속이 울렁거리고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 순간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서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다. 지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무심한 척하지만 서연을 얼마나 아꼈는지 진우는 알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동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그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차에 올라탄 그는 망설임 없이 차민준이 자주 이용한다는 그랜드 럭스 호텔로 핸들을 돌렸다.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운 그는 엔진을 끄고 호텔의 화려한 입구를 응시하며 기다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친구에 대한 의리가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아두고 있었다.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박진우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호텔의 화려한 회전문을 밀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조심스러운 몸짓. 한서연이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그녀의 모습을 프레임에 담았다.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열음처럼 울렸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익숙한 디자인의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호텔 앞에 멈춰섰다. 차민준이었다. 그 역시 익숙한 듯 로비로 들어섰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 호텔 건너편의 어두운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에 호텔의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역겨운 모습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셔터를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밀착해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 그것은 그의 친구를 향한 가장 잔인한 배신이자 돌이킬 수 없는 불륜의 증거였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감으면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붉게 올라가는 장면과 두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역겨움과 분노,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속이 뒤틀리는 듯했다. 불과 2년 전 그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어떻게 지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15년 지기 우정.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친구였다. 특히 아내인 한서연에게는 더 그랬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지안에게는 서연이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그런 친구에게 그의 완벽한 세상이 실은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고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고민은 깊어졌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섣부른 고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 한서연이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을 의부증 환자나 스토커로 몰아간다면, 차민준이 교묘하게 법적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면, 지아는 어쩌면 친구인 자신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하니까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은 순간이다. 안 돼. 친구를 위한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다. 친구를 향한 그의 굳건한 충성심은 그를 차갑고 외로운 결단의 길로 이끌었다. 그날 이후 박진우는 유령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오직 두 사람을 뒤쫓는 일에만 매달렸다.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이 자주 만나는 청담동의 카페, 한적한 레스토랑, 심지어 방송국 근처의 작은 공원까지 그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한 번은 서연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재빨리 근처 상점으로 몸을 숨겼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SBC 신규 기획안이라는 위장된 이름 아래 그들의 만남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갔다.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우는 두 사람이 있는 카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노트북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차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능숙하고 달콤하며 그래서 더 위선적인 목소리.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연아. 나도 다 정리하고 있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전부 다. 복잡한 집안 문제 같은 거.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둘만 남는 거야.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자. 진우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걸림돌? 지안을 말하는 건가? 저 뻔뻔한 거짓말. 서연은 그 말에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 모든 기만적인 상황을 끝내야만 했다. 일주일 동안 그가 모은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랜드럭스 호텔 주차장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 둘이 함께 들어갔던 프라이빗 스파의 영수증 사진,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우연히 녹음된 차민준의 약속이 담긴 짧은 음성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날 밤 진우는 한강이 보이는 강변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자신이 모아온 배신의 기록들을 천천히 다시 훑어보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메모 하나하나가 친구의 심장에 밝힐 비수였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친구를 기만할 수는 없었다. 독이 든 사과인 줄 알면서도 먹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 했다. 그것이 친구로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의리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권지한. 통화 버튼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세 사람의 운명이 이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차갑고 안정된 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지안아, 나야. 진우.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서연이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짧지만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끝에서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진 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KJ 타워, 루프탑 카페. 10분 뒤에 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권지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기계적인 차가움에 박진우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약속 장소인 KJ 타워 루프탑 카페는 지안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그리고 그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는 적막함. 모든 것이 권지안이라는 사람을 닮아 있었다. 진우가 도착했을 때 지안은 이미 창가에 앉아 미동도 없이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에스프레소 잔이 놓여 있었다. 왔어? 지안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모아온 친구의 세계를 산산조각 낼 증거들을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영상, 차민준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지안은 말없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진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편이 나았다. 이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이것이야말로 권지안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차가운 분노였다. 모든 확인이 끝났을 때 지안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친구를 원망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다. 이제 가봐. 그 말에 담긴 서늘함의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오며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친구를 혼자 남겨두고 도망치는 기분을 느껴야 했다. 진우가 떠나자마자 지안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사설 탐정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최 팀장, 접니다.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KJ그룹의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였다. 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SBC 방송국의 차민준 PD와 내 아내 한서연.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사생활, 재정상태,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48시간 드리지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습니다. 단, 절대적으로 은밀하게. 명령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자비했다. 지안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거대 그룹의 정예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사설 탐정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철저한 조사였다. CCTV 영상 확보는 기본이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그들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뻗어나갔다. 결과는 정확히 48시간 후에 지안의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 형태로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진우가 가져온 증거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은 물론 차민준의 추악한 과거 행적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전 방송사에서도 신입 작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당시 방송사 고위직의 비호 아래 사건이 조용히 덮였던 것이다.
그의 성공 신화는 실력뿐만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며 약자를 짓밟아온 결과물이었다. 권지아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가 아닌 경멸의 표식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도시의 불빛만이 그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 서연이 약간의 취기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지안의 실루엣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안 자고 있었어요? 불은 왜 다 끄고? 앉아. 지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건조했다. 서연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그녀 쪽으로 슥 밀었다. 화면이 켜지면서 선명한 고화질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그랜드럭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와 차민준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자신의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지아는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할 기회 딱 한 번 주지. 한서연의 애원은 권지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노, 그리고 지독한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한때 전부였던 아내를 향한 마지막 배려는 그녀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이 거짓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단독 국민 아나운서 한서연, 스타 PD 차민준과 충격 불륜, 재벌가 남편 이혼 소송. 헤드라인은 그 자체로 폭탄이었다. 권지안이 그의 법무팀을 통해 언론에 흘린 정보는 치밀하고 정확했다.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기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바로 어제까지 그녀의 지성과 미모를 찬양하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잔인한 비난을 퍼붓는 악플러로 돌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녀를 향한 조롱과 혐오 발언으로 들끓었다. 어쩐지 완벽한 척하더라니. 뒤로는 저런 짓을 하고 다녔네. 권지안 회장만 불쌍하다. 그녀가 과거에 했던 모든 발언과 행동들은 위선이라는 딱지가 붙어 재해석되었다. 미디어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두 사람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법적 절차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권지안의 변호인단은 그가 확보한 완벽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서연을 압박했다. 혼전 계약서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족쇄가 되었다. 법원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그녀에게 KJ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한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SBC 방송국 역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방송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기한 출연 및 업무 정지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한때 방송국의 가장 빛나는 별들이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추락은 동시에 하지만 각자 외롭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보증금만 겨우 마련한 낡고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이제 옆 건물의 콘크리트 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결혼 생활 동안 선물 받았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하나씩 올렸다. 한때는 부러움의 상징이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그녀의 처참한 현실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가장 친했던 동기 아나운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색한 침묵과 미안,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떠쳐라는 차가운 변명뿐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어두운 방 안에서 고립되어 갔다. 잠이 들면 악몽을 꾸었고 깨어있을 때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차민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5년간 방송계에서 쌓아올린 그의 명성은 하룻밤 만에 오물이 되었다. 업계에서 그는 깊이 인물 1순위가 되었고 함께 일하자고 줄을 섰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피했다. 재기를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불륜 PD라는 조롱과 비난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그가 방송계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남의 가정 파탄낸 사람이 윤리를 논하는가 라는 비아냥만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콘텐츠가 아닌 그의 스캔들에만 관심을 보였다. 한때 시청률의 마법사로 불렸던 그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패배자가 되었다. 뜨거웠던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스캔들이 터진 이후 한서연과 차민준은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끔찍한 실패의 증거였기에 그들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서서히 침몰해갔다. 반면 권지한의 세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낭비하는 대신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위기를 냉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룹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그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 경제 잡지는 그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개인적인 비극을 딛고 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킨 젊은 리더라고 칭송했다. 대중은 그를 배신당했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피해자로 동정했다. 그의 회복은 빠르고 완벽했다. 그는 아내를 잃었지만 대신 더 큰 권력과 세상의 지지를 얻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권지아는 KJ그룹의 신임 회장실에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풍경이었다. 그는 잠시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서재의 묵직한 원목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그의 차 안에서 발견했던 작은 은색 귀걸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렸던 작고 차가운 물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소한 단서. 지아는 그것을 집어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끝난 일에 대한 무감각한 확인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실패한 투자, 불량 자산을 처리하는 듯한 냉정함이었다. 그는 귀걸이를 쥔 채 책상 옆에 놓인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펴 그것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어째?
귀걸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 창가로 걸어간 그는 이제는 완벽히 자신의 것이 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로 한때 뜨거웠던 사랑과 결혼의 마지막 흔적이 차가운 재가 되어 버려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정복해야 할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